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작전입니다. 유증 흥행, 자금 조달을 위한 개수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재산을 지키려면 꿈을 꾸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 투자 매력보다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돈을 벌진 못해도 잃진 말아야 다음 투자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달콤한 말로 개소리 나야 되는 유튜버는 많이 있으니까 꿈같은 희망만 줘서 마음의 안정이 돈보다 중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통기한은 유증 최종가가 확정되는 12월 5일까지죠. 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리 이탈을 할 거고요. 자, 우리는 그 전에 이탈을 하거나 수익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그 즉시 따라가던가 두 경우의 수 중 하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재탁 뉴스를 포함해서 주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자, 유증의 흥행을 위해서죠.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돌아섰다는 증명으로 이 뉴스를 하루 하나꼴로 이렇게 매번 내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 수급은 오히려 적어지고 있고요. 뉴스를 내놓는 것도 뭔가 1차원적이죠. 인적 분할 직후에는 어떤 주가 관리도 없더니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 급해지니까 하루가 멀다 고 기사를 내놓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유상증자를 내놓은 직후 9월 15일 9월 15일 이후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자, 한 달 넘게 어떤 소식도 없다가 바로 유증 발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를 도구 취급하는 건데 유상증자가 끝나고 나서 기대가 되는 기업이 아닌 거죠. 기업 자체가 현재 리스크입니다. 인적 분할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네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상패 사유가 안 되니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원자재 트레이딩과 해운 물류를. 자, 그렇게 나눠서 재무상으로라도 건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주인 수권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주인 수권 가격이 하락을 했던 것을 보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STX의 개인 투자자들 투심 자체가 다소 무너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들 다 파는데 혼자 사봐야 주가를 올릴 수는 없죠. 자, 개인들은 원래 투심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평단도 제각각이죠.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STX의 그간의 행보와 목적이 뻔한 유상증자, 리턴이 없을 하이리스크를 목격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마저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집단이 될 정도로 투심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기업을 매매하는 자체가,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호재 뉴스를 시도 때도 없이 재탕을 포함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 주가를 올려서 신주인 수권을 매수하게 하려 했던 것 같은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를 보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오히려 후려쳐서 싸게 신주인 수권을 넘기고 유중의 확정가액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신주인 수권 가격이 높으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신주인 수권은 상장 기간이 짧고 보통주 가격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폭탄 돌리기로도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주인 수권은 기본적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얘가 가격이 높아진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보통주의 주가와 연관없이 상승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세력이 올린 거죠. 자, 뭐 STX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렸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는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중에 있어서 작전의 경우의 수 하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유력한 경우의 수는 신주인 수권 상장일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죠. 자, 이 신주인 수권 상장일 이후로 현재 지금 할인율이 22%인데 신주인 수권이 흥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자, 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7,800원에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사는 건데 매수보다 매도가 많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없다는 거니까 이 유증의 흥행이 처참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매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자, 유증이 호재가 되는지 악재가 되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 뭐가 됐든 일단 유상증자로 주식 수가 늘어나면 지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결국 주당 순이익은 떨어지고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면 한 주당 벌어오는 돈이 낮아지니까 PE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유증을 할 때는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유상증자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호재고 늘어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악재인 겁니다. 자, 섹터를 장악하기 위한 유상증자라면 상당히 좋은 건데, 자, 현재 STX가 하는 것은 일단 2차전지 원자재 트레이딩이죠. 핵심은. 자, 근데 이 2차전지 원자재 트레이딩이라는 테마는 언젠가 다시 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고점을 찍고 조정받는 테마입니다. 전기차의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자, 과거의 사양산업, 이제 시작하는 성장 전망성이 있던 사업, 사양산업이 성장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망 좋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유행에 뒤처진 느낌이 강합니다. 자, 현재는 2차전지 원자재 다룬다고 어떤 기업이든 급등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TX의 유상증자는 악재고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중으로 확보할 예정인 자금의 절반가량을 부채를 갚는 데 쓰입니다. 빚 갚는 데. 기업의 능력만으로는 빚도 못 갚고 있다는 거죠. 유중이 처참하게 실패할까봐 니켈과 리튬 등등을 낑겨 파는 거지 사실 기업의 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자금 조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실권 수수료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유상증자가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권 수수료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STX의 유증은 실패 가능성이 높죠. 실권주가 발생할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STX의 실권 수수료는 타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자, 타 기업들은 보통 10% 내외인데 STX는 20%나 됩니다. 자, 돈 없어서 주주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STX가 인수에게 20%를 수수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실권주에 대해서. 자, 주관사가 인수하기 전에 일반 공모부터 이뤄지죠. 실권주에 대해서. 자, 이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때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모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존 주주들은 이미 꽉 물려 있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물타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 공모에서는 급등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않겠죠. 자, 근데 이걸 달리 생각하면 주주 배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시에 오히려 탈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일반 공모 청약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은 카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탈을 언제 해야 되나, 그 시점이 중요할 텐데 유중의 흥행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신주인 수권 거래 기간 동안 주가를 컨트롤하는 것이나 아니면 2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드리블을 통해서 그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흔적에 따라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단기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증자가 끝나기 전에. 자,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그 흔적들을 나열해드리고 그 흔적들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이렇게 더보기란 설명란에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겠고 고정 댓글에도 남겨 놓을 테니까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